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희찬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최전선에 계신 두 분 아니에요? 저 한마디 할 게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여기 이재명, 윤석열 선대위라 하면 안 돼요. 그럼 민주당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 후보 이름이 아니라 캠프 얘기할 때는 누구 캠프 이러는데요. 선대위는 당의 그래요. 캠프. 이렇게 그냥 당의 혼용을 선대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괜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다시 해보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희찬 평론가. 국민의힘도 이게 맞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당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게. 근데 시작부터 까칠하시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까칠하게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서로 까칠한 게 아니라 진행자한테 까칠한 거잖아요. 저만 야단 맞고. 자, 이제 하지만 고칠 건 고쳐야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꼽으신 주제 먼저 다뤄보는데, 조금 전에 김병준 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주에 지난번에 민주당 쪽은 김용민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키워드 김건희 뽑아오셨는데, 자, 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대응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정치 출마 명분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네. 정의 공정이었고, 하나는 이제 본인이 탄압받아서 나왔다는 건데, 뭐 탄압받아서 나왔다는 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고, 첫 번째 남은 게 정의 공정 문제였잖아요. 네. 가장 나온 게 저는 뭐 조국 장관 얘기했다고 보고, 결국은 이제 아들, 딸 인턴 표창장 가지고 수사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입시의 문제였고, 지금 나온 것들은 결국은 이제 채용의 문제거든요. 시간 강사, 그다음에 겸임 교수로 아마 5군데 대학에서 네. 원서를 넣고 이랬는데, 대부분 아마 그게 이제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공정의 문제 아니면 정의의 문제, 본인 스스로 이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그동안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그 전부터 제일 강조한 게 공정, 말씀하신 대로 정의, 상식, 이제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어제 연합뉴스 기자가 전한 내용이 이거죠. 김건희 씨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게 속보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드린다라는 표현까지도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도 이제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뭐 결혼 전에 사인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바라다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자기가 처신한 게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도 뭐 사과했다는 건 지금 나오면서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은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사과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요 조금 눈에 띈 대목이 그런 거였어요. 이 기획공세라 하더라도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오전 오후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데 또 주목을 받았어요. 오전에는 이 권성동 의원이 옆에서 좀 말리는 분위기인데도, 자, 시간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알아보라,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가, 오후에는 조금 이제 적절한 태도였다, 누그러졌는데, 지금 장평론가님 측근에 계시니까 이러한 그 윤 후보의 입장과 대목 좀 달라진 이유, 그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것과 또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음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정치라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라는 생각을 항상 그렇죠. 많이들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전에는 이 2019년도에 시간강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간강사 채용 자체가 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었고, 네. 보통은 이제 정교수나 이런 교수들의 추천에 의해서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뭐 지금 수상 이력이나 이 게임협회 재직 증명서 가지고도 여러 말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 수상
경력을 기재한 부분이라던가 게임협회 관계자들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 협회 사무국의 직인, 이 직인을 위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경위를 보게 되면 무보수 비상근 이제 뭐 자문을 하는 이사라고 하죠. 네. 선대위에도 정말 수많은 특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협회 설립 이전부터 상근하는 분들과 뭐 얼굴을 대면하고 이런 것들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에서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국민적 눈높이에 미루어서 네. 사과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대응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네.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안에 정리를 하겠다 이런 파악하겠다 그랬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을 통해서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이제는 선대위 차원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현역 의원이 배우자 실장으로 있습니다. 네네네. 전직 의원들이 그 배우자실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 배우자나 가족의 문제도 선대위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조금 전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대목까지 네.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또 후보와 함께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선대위의 고민 지금 얘기해 주셨고 그럼 결정이 되면 이제 그렇게 집행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팩트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하지만 윤 후보가 오후에 이 들으신 이야기는 국민 정서, 국민 눈높이 차원을 정치인으로 이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기획 공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치 이제 어떤 기획을 민주당이 이걸 하셨습니까? 다 기획해가지고 뭐 네. 폭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 언론이 민주당의 휘하에 있는 건 아니죠. 언론들이 취재해서 나온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씨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건 뭐 저희들이 김건희 씨한테 인터뷰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획이란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뭘 주의 깊게 봤냐면 이게 후보자와 이 배우자의 역할을 봤어요. 예. 보통은 이런 문제가 되면 후보자가 주도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인이 발언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근데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배우자가 먼저 사과하고 후보가 적절한 것 같다. 그럼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네네.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사과를 할 때 지금 사실관계 틀렸다 그러는데 잘못됐다 그러는데 명백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장으로 그 찍힌 분도 아니 나 근무한 적 없다. 네. 자꾸 뭐 비상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비상임 정도는요 이력서 재직서 내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거기 보통 씁니다 비상임이라고. 근무 기간도 안 맞고 그 도장 찍힌 사무장이라는 분도 그런 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지금 2009년 전에는 맞습니다. 2019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겸임 교수라는 거는 경력이 중요합니다. 현직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네. 경력이 있느냐. 그거 보고 뽑는 거거든요. 예. 시간 강사와 지금 뭐 겸임 교수도 좀 혼동하는 것 같은데 시간 강사는 학위가 중요합니다.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걸 보는 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냥 뭐 추천해서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간 강사도 물론 교수들이 자기 학과 자기 제자인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외부에서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네. 그럼 당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 추천해 줬느냐. 누구 소개로 겸임 교수 됐느냐. 이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이런 얘기도 금방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좀 해명해야 할 미스터리가 많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 또 뭐 언론에서 터져 나온 것이 민주당이 기획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재직증명서 날인이 위조된 네네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장 자체는 그 협회 인감이 맞다. 그럼요. 그 네. 부분을 또 확인해보고 검증해 본다면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문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 그 부분이 확인되기 이전에 과거 20년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네. 뭐 이 무보수 비상근 자문의사직을 받은 게 맞다 아니다 섣부르게 단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네네네. 하고 있고요. 기획공세라는 발언은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걸 겁니다. 지금 이번에 YTN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불거진 뭐 게임산업협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만 줄리부터 해서 눈동자가 왜 커졌느냐 성형 의혹 공세까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외부의 어떤 유튜버들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뭐 건진요다 뭐다 하면서 본인의 SNS에 10차례 가깝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의 명예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선대위
선대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일국의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런 이 저작거리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수준의 괴소문을 명예선대위원장이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려고 뭐 전면전을 펼치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또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언론의 공세나 대응이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뭐 벽화도 예전에 나왔었고 어떤 심정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건 해도 너무한 네네. 것이 아니냐 단순히 후보 배우자 가족 검증 수준이 아니라 예.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다는 차원에서 아마 기획공세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 네네, 그동안 일단 이제 반박하시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 뭐 이재명 후보나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성형 같은 건 얼굴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름도 바꿀 수 있죠. 근데 네. 뭔가 감추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 어떤 남자 만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력 관계를 이용했거나 뭐 자기 어머니 동업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그럼 중요하죠. 네. 지금 자꾸 뭐 줄리 문제 얘기하는데요. 경력의 문제, 직업의 문제는 검증의 대상입니다. 그건 사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로 할 게 아니라 보고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에도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직업이나 경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당연히 검증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오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고 젠틀한 말로 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나 현근택 대변인처럼 현대위에서 무게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공무원장에 네네네. 끌고 들어온다면 이게 다른 이번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임산업협회 재직 경력이나 뭐 일부 이제 이 이력에 대해서 오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허위로 네. 기재한 것이냐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뭐 줄리냐 아니냐 하는 것들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네네. 나머지 재직 이력이나 뭐 교수 경력 등에 대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럽고 무서운 일일 텐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꺼내면 사실 글쎄요 이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악의적인 기획공세 아니냐 마타도가 심하다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자꾸 이제 줄리 문제를 치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줄리 문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사를 직업 구분하자고 경력, 얘기하신 거죠? 직업 경력에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을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2007년 코바나 설립할 때부터 이후고 네네. 그 이전에는 대학에 다녔다는 거예요. 대학원에 다녔다. 근데 대부분 특수대학원입니다. 네. 교육대학원이 이런데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네. 교육대학원이라는 건 야간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면 뭐 했느냐. 20대 대학 다니면서 30대 중후반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 되죠. 그 네네네. 공간을 그대로 놔두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니까 뭐 이제 과거 그 경력에 이번에 쭉 보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된 거 한국게임산업협회 뭐 비상근으로 기획이사로 재직했느냐 아니냐. 뭐 수상 경력 정도지만 또 이제 그 수상 경력 관련해서는 뭐 업체 부사장으로 재직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과거 경력도 일부 들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현 대변인님의 말씀은 공사 구분에서 사생활 영역은 검증 대상 아닌데 지금 직장이라든가 뭐 이제 직업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검증 대상이다. 우리 본부장님은 좀 걱정하시는 게 공적 얘기하면서 사적인 얘기 뭉뚱그려서 섞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저러면 저러시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민들이 이 선거를 다 바라보고 있고 네네. 정치 혐오를 느끼지 않고 이게 정말 공정한 수준의 객관적인 검증이구나 느끼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가족 의혹을 제기할 때도 그렇고 네. 반대로 이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 가족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렇고 지켜야 할 어느 정도 선은 있지 않은가. 네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YTN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면서 토론하는 거는 검증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추미애 전 장관 그냥 전 장관이면 또 이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명예선대위원장이세요. 이런 분들이 선을 넘는 그러한 의혹을 계속 SNS를 통해서 제기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네.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얼굴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뭘 안 된다니까요. 이름 가지고 하는 거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떻게 만났느냐, 누굴 만났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죠? 저는 그걸 사생활의 문제다, 뭐 여성 인권의 문제다 피해갈 수 없어요. 만약에 부인이면 남성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생활인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나 혼자 집에서 일어난 일 이런 네. 것들인 거죠. 근데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직업을 갖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거는 당연히 사생활이 아니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네, 본인이 네. 직접 뉴스버스와의 아니라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예, 예. 그런 일이 없다. 이번에도 똑같이 말을 했는데 그럼 뭔가 근거가 있는 주장을 제기해야 되는데 근거라는 거는 안혜욱 전 초등 뭐 태권도 연맹 회장의 인터뷰인데 최근에. 그분 인터뷰를 보게 되면 본인이 1977년도에 이재명 후보 모친과 이재명 97년도. 후보가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아, 네네네. 이거는 김건희 대표 이야기가 네. 아니라 이 본인의 이 태권도장에 왔다. 그때 이미 왼팔이 불편했다고 말했는데 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을 보면 78년도 이후부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네네. 팔이 다쳤다고 말해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못하는 분의 이 증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명예선대위원장이 제기하는 게 옳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이 얘기 도돌이표 안할 돌림 수 노래 없는데. 같아서 그 다음은 아니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봐요. 네. 나는 라마단 르네상스 6층 그 조남욱 회장 접견실이나 근처에 간 적 없다. 거기서 그런 사람 만난 적 없다. 안모 씨도 누구 만난 적이 절대한 적 없다. 없다. 그렇게 딱 밝히면 돼요. 아니 네. 그 그렇게 댓글에 얘기하면 되는 하나 네.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던 댓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였는데 네네. 누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을 과거 그런 의혹을 빗대서 또 내가 예전에 20몇 년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막 무분별하게 제기하면 그럼 추미애 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전반적으로 네. 이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뉴스버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 열심히 살았다. 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역적인 것들을 계속 꺼내면서 해명해라 하는 건 네. 그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정치적인 공략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선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아니 거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6층에 간 적 없다. 거기서 조남욱 회장 아는 사람을 접견한 적 없다. 접대한 적 없다. 그리고 그 증언하는 사람 만난 적 없다라고 명확하게 네, 얘기하면 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미 있으니까 큰 문제는 틀에서 없죠. 이야기를 다 하신 거죠. 네. 그런 다른 일이 식으로 없다고 했죠. 말하는 이후 거. 이런 주점에서 식이면 근무한 적이 없다. 우리도 그랬죠. 이제 해경군 김 씨를 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네. 그때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에서는 뭐 무혐의로 증거 하는? 불충분히 나왔습니다만 이거 하나하나 이 발언 가지고 네.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 할 때마다 그러면 예. 김혜경 씨가 전부 다 아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오늘 다룰 이슈가 또 있어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만 이 장본부장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본인이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이게 파장이 훨씬 커졌잖아요. 줄리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좀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줄리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했더니 뭐 논문에 대한 또 검증으로 넘어가고 지금도 이제 이 지난 주말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이제 일이 커지고 뭐 돋보이려는 욕심이었다라든가 이게 회자가 되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그럼 이제 이 배우자의 메시지를 좀 관리한다든가 수행 관리를 한다든가 언론과 이제 접촉 여부를 통제한다든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까지도 아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고려해서 곧 결정하실 제가 거다.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조금 더 일찍 선대위 내부에서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전담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김건희 대표가 제가 굳이 뭐 여사나 사모라는 명칭 대신에 대표라는 명칭을 쓰는 건 네. 이분이 독자적인 커리어를 가진 문화예술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누구누구의 있는 배우자 전문가다. 이전에 이 한 사람의 어떤 개인으로서 네. 존중하는 뜻으로 제가 대표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네. 일부러. 김건희 대표가 저는 대선 기간 중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숨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활동들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네. 그런 선대인의 별도의 팀이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네. 뭐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하나의 파장이 지금 말씀하신 좀 체계적으로 빨리 또 이제 공개 행보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는데요. 장희찬 평론가께서 이 키워드 콜라주 공수가 바뀝니다. 공수가 바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 이제 29세 장남으로 알려져 있죠. 상습 불법 도박 의혹. 자, 오늘 이 기사가 터졌고 바로 이재명 후보가 서면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꼽았고요. 현재 진행형이다. 일단 한 가지 전제를 두자면 정치인의 가족 문제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과거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유, 때 그렇죠. 네. 아들 문제가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뭐 해경군 김씨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트위터 계정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비웃었던 네네. 비아냥거렸던 트윗이 오늘 다시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남경필 전 지사를 비판했지만 본인의 아들 문제가 되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일단은 심심한 위로를 좀 이재명 후보에게 전하고 네. 싶고 빠른 사과
빠른 서면 입장문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거는 이재명 후보답게 기민한 대응을 잘했어요. 다만 국민들 눈에는 이것이 뭐 29살 장남의 과거 일이 아니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현재로 이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 대선 후보의 아들이 이 불법 사이트나 또는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뭐 우리가 하우스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네네. 그런 곳에서 상습 도박을 했구나. 그리고 그 액수도 적지 않겠구나. 또 이분의 인터넷 아이디가 이기고 싶다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기고 싶다라는 계정이 도박 사이트에 남긴 댓글들을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 도박 외적인 문제들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댓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 진행되었다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적절했지만 정무적으로 이걸 대응하면서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 안 그래도 또 이재명 후보 역시나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구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국민들에게 뭔가 이 의문부호를 남기는 네. 그런 측면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점에서 이 의문부호를 뉴스를 남겼다. 그랬으니까 남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양수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일부에서 전해드렸는데 억대 도박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자, 현 대변인 이 사과는 빠르게 나온 건 적절했는데 이 현재 진행형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이미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수사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 받는다.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 뭐 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뭐 도박죄는 뭐 고발 있어야만 수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누가 고발하겠죠. 되고. 고발해서 저는 뭐 처벌은 불가피 받을 수밖에 없고. 불법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다. 도박이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커지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개인끼리 뭐 장난으로 하는 건 이게 상관없지만 얼마다보다는 뭐 상례에 따라 그 사람의 그렇죠. 또 재산 그 상황 도박- 등을 봐서 그러니까 개인끼리 뭐 그냥 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예를 들어 이게 그 실제로 하면 실제로 그 우리 사이트 같은 게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그 사이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로 저는 뭐 어쨌든 수사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앞에 얘기 다시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김건희 얘기 나왔을 때도 사실은 안양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사의 문제로 넘어간다. 물론 이제 사문서 위조는 모르지만 위조는 아직 그게 미확인. 나중에 이제 업무방해나 이거는 계속 그 회사에 있는 동안은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양쪽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누군가 고발하면 당연히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현 대변인 말씀은 이제 다른 또 건들을 보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현대 진행형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신 거고요. 자, 오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 클린 선거 전략 본부장이에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단순히 뭐 도의적인 책임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되고요. 예. 특히 친인척은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이 문제는 본인이 저 후보가 해결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고 여기 그 보면요. 도박 자금이 상당액이에요. 이 도박 자금이 그 지금 뭐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현 대변인이 아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따져봐서 금액도 이제 따지게 되겠죠. 수사해봐서 어느 정도 불법성이냐, 어느 정도 처벌 대상이냐, 뭐 이게 기소되느냐 마느냐 이건 지켜봐야 이거 될 사안이에요. 조사하는 건 간단해요. 그 사이트 압수수색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이디는 자꾸 바꿀 수 있는데 그 네네. 계정으로 들어온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본인이 마치 이게 뭐 회사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개인 돈으로 했겠죠. 개인 그럴 돈으로 가능성이 했을 높다고 거다. 보는데 이건 뭐 그 불법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도박 사이트 네. 조사해 보면 저는 뭐 나오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본 쭉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보도에서 발췌된 내용은 뭐 500 땄다, 500 잃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억대 도박까지 이제 야당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사 결과 나오겠지만 이 내부에서 그래도 좀 상황 파악은 하셔야 아니요, 되는 저희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른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그건 알기 어려운 거잖아요. 아버지도 사실은 아들 계좌는 모릅니다. 주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얼마를 했는지 그 부분은 네네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모로서 지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한 바 없다. 그래요. 앞으로 또 언론 보도를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이 장 본부장님, 이재명 후보 본인 관련 주제로 가보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방구석 여포다 이렇게 표현한 게 화제가 됐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자주 쓰는 말인데요. 아, 많이 씁니까? 집안에서는 엄청 기세등등한데 집안에서는. 막상 밖에 나가면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을 좀 비하하는 아, 그래요? 인터넷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네네. 제가 왜 방구석 여포라는 표현을 썼냐면 대장동 특검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많은 이슈들 때문에 대장동 이슈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50억 클럽이나 곽상도 전 의원도 특검에 네네. 포함시키자. 서로 몸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있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특검에 포함시키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한 달 전에 공식 논평으로 네. 부산저축은행 포함시키자고 했고 다 받겠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 대장동 특검법안을 상정하면서 네. 50억 클럽이나 곽상도 전 의원 것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장동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게 무력화되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걸 재상정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습니다. 9월 달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안건 중에서 상정이 안 된 법안은 대장동 특검 법안이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180석을 가지고 그동안 뭐 임대차 3법이다 뭐다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도 네. 밀어붙여서 이게 부동산 상황도 어렵게 만들 때는 야당 협의가 필요 없다가 지금 정말 본인들 마음대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자신 있으면 특검법 180석 여당이 발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발의도 안 하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 못하게 막고 있고 부산저축은행이나 50억 클럽 곽상도 다 넣자고 하는데도 다 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딴소리를 하면서 인터뷰 마이크 앞에서는 특검법 받겠다 특검 받아라 안 받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하시더니 왜 정작 어떠한 실질적인 제스처는 보이지 않는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번에 참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만 네네네.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만나자 특검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 제의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응하지 측에서 않았다? 응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민주당 입장 바로 말씀드리면- 들어보죠. 네. 지금 뭐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다 받겠다는 거는요.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물타기다. 그거 관계없다. 계속 이랬고요. 저희들은 계속 다 하자는 얘기였고 지금 개별 특검법으로 할 거냐 상설 특검법으로 할 거냐. 저희 민주당이 이제 상설 특검법으로 하자. 이미 있는 법으로. 왜냐하면 결국 개별 특검법으로 할 때는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할 거냐. 그게 예. 쟁점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처럼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설 특검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절차가. 네. 그래서 상설 특검법은 법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국 다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공식 논평으로 부산저축은행 포함하겠다고 나왔고요. 네. 윤석열 후보 인터뷰는 아마 최근에 뭐 일주일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설 특검이냐 개별 특검이냐가 화두인 건 맞아요. 일단 원내대표님께서 만남을 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서 머리 부득이하게 이제 또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만 네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빨리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대리인이 되었건 수석 부대표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일단 만나서 네네네. 이야기를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이 그냥 상설 특검법으로 하자. 법은 있는 법이니까 따로 상정 필요 없거든요. 그냥 별로 하면 돼요. 특검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정말 제대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이 개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별 특검이 여기에 필요하다. 대해서도 여당의 이 전폭적인 합의만 있다면 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검 문제 어떻게 풀리는지 지금 이번 주 김건희 신혼란 또 이재명 후보 아들 이게 수사 대상까지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의 파정 또 지켜보고 다음 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시즌 2 오늘 정당으로 써야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황근대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청년본부장 장혜찬 평론가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